국민의힘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내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제명안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에선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어게인 세력에게 한동훈을 제물로 바치고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만 유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사욕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하고 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어게인의 보복이다.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은 또 고립될 겁니다. 네, 친한계 박종훈 의원, 소장파 초선의 김재석 의원의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습적인 제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징계 결정을 미룬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징계 결정을 미뤘다라기보다 지금 이제 당규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열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대표는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보고서 이게 최고위의 의결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 당원 당규상을 보면 지금 윤리 결정과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이 제명 징계가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대표는 재심 기간을 두고 이제 재심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걸 다투는 그런 절차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조금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점은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본인이 인정을 또 했었잖아요. 가족이 있었는데 나는 그 당시 몰랐다라고 하면 뭔가 사과를 하거나 그리고 윤리위에서 저희가 절차대로 당에 항상 있어왔던 그런 절차고 그럼 소명의 기회가 사실 있고 소명의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조작된 거다. 조작된 걸 갖고 또 윤리위를 또 공격을 합니다. 네. 윤리의 구성원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나는 불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비치거나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또 국민의힘이 조작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과연 내부에 쓴 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총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법적 절차를 네.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한동훈 대표 측에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게 가처분은 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아마 가처분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아마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당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외부에 조작이 됐으면 그럼 뭐가 조작이 됐다는 건지 안철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IP라도 그러면 공개를 하면 다 지나가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왜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열흘에 그냥 재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지나서 최고의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과도 없었고 소명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또 말씀하신 바로는 또 아니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 징계가 당초 원래 오늘 최고위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그 열흘가량 미뤄졌잖아요. 네, 일단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혹은 그것을 주장할 소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절차적 하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명분이 있는 징계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 네.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법적 대응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더 고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명을 바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말도 너무 아까운 너무 당연한 행위라고 봅니다.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마치 재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 기간 끝까지는 다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아주 원래 보장되어 있는 절차 그대로 밟아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겠죠. 그리고 재심 청구 기간을 놓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이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스운 것은 그러면 사과를 안 해가지고 제명 결정을 윤리심판원에서 내린다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사과를 하기만 하면 제명이 정반대로 징계 없는 것으로 뒤집어진다. 이것이 웃기는 것이죠. 사실 예를 들어서 경고를 줄 거냐, 당원권을 정지시킬 거냐 이 정도의 일이라면 사과 여부가 이걸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너무 현격하게 양쪽 간의 양극단의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과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것도 혼선이 일어난 것이 그 명의 도용 문제도 처음에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진상규명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당내 판결 같은 그런 제명 조치부터 먼저 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또 의문이다라고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민의힘은 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10여 명의 의원이 발언 때 올라서 이 징계를 재고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징계 철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정말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네. 제가 방송에서도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요. 어제 저는 기자회견을 듣고서 또 한번 너무 이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이게 저희 보수가 가장 그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안 다른 좋고 계엄이다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계엄이다. 네. 국민과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소명 절차 다 주어졌습니다. 소명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사과가 그러면 하면 이 징계가 그러면 바뀔 거냐 낮아질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원 게시판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계속 이제 오늘 또 한동훈 쪽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조금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대표가 익명 게시판에다가 악성 댓글을 좀 달았다고 이게 제명까지 될 사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원 게시판의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누군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마치 이제 여론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당대표가 그러니까 IP가 2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대표 가족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이든 뭐 누구든 네. 이렇게 나와서 그 마치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방송에 또 패널들이 와서 막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일반 여론인 것처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말로 이게 여론 조작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정말로 큰 상처였고 당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으면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가족이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으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보수인 저희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국민의힘은 아마 이런 징계를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과가 뭐라고 정말 그런 사과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럼 저희가 윤어게인입니까? 대변인은 제가 윤어게인입니까? 저희 다 아닙니다. 마치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그 분들만 정상적이고 그럼 나머지 보수들에 대해서 정말 심한 말,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고 뭐 윤어게인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답답하고 그런 소명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는지 저희가 변호사들이 봤을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피고인이 최후 변론이든 아니면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했다. 그러나 그게 왜 이렇게 뭐 큰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걸 저희가 묻고 갑니까? 이렇게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실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면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사실 잘 알 텐데 왜 이걸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일단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 움직임, 반발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영향력은 얼마나 갈 것인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다소 유리하게 판도가 바뀌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추가적인 자체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 정치인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평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가뜩이나 당에서 소수파인데 당내에서 어떤 미래를 도모하기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압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비유하면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또 누가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매기고 지지자들이 매기고 국민이 매기는 거거든요. 그 평균을 갖고 결국에 정치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이 제명 파동이라는 것은 점수로 따질 문제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평가할 문제를 통과냐 탈락이냐 이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해자처럼 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더군다나 이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게시글인데 게시글 내용이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네. 많은 국민들은 그 게시물을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징계를 했던 혹은 뭐 징계를 추진하거나 조사를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병기 의원하고 같이 결국에 내통하다시피 해서 동작경찰서를 주선한 모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 정도 의혹이 불거졌으면 당내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갖고 제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당 밖에서도 이 당은 도대체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당 안에서도 밖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뻔히 아는 분들이 당 원로를 포함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내전적인 양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당의 원로들이 충고를 하는데 뭐 박민영, 장해찬 이런 분들이 아주 무시를 하고 뭐 나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중국 문화대혁명 때 중국 공산당 원로 그룹을 홍위병 쪽에서 가차없이 공격했던 거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네. 이걸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 분위기로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그 이유를 도모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네, 짧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당 게시판이 그저 이제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본질이 계속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선 때도 제가 대변인이었는데 그때도 저희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한동훈 대표가 등판을 해서 도와줄 것인가 이게 정말 방송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계속 정말 뭐 공천, 뭐 뇌물 진짜 1억 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김병기 대표에 대한 그런 의혹과 통일교 연루에 대한 거 어마어마하게 특검을 받아야 될 것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네. 저희는 항상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정말 아마 지방선거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당에서 그럼 한동훈 대표를 안고 가야 되는 거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불거진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그럼 그냥 덮고 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참 궁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당대표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명의 기회도 길게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대표셨으면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럼 정치로 사실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26일에 최고위의 의결이 있으니까요. 그때 그 결정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이 개혁신당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주자는 천하람 의원이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6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발언이 뭐 이미 무너진 정권의 부관 참시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왜 이 특검이 지금 당장 필요하느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부관 참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은 예. 권력에 대해서 계속 수사한다 이런 취지로 비판한 건데 이 종합 추가 특검은 부관 참시가 아니라 유해 발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혀져 있는 걸 계속 찾아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뭐 땅을 파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특검을 3대 특검을 했고 큰 규모였고 긴 기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든 아니면 수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실이 발굴돼서든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은 나온 거거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것만 보더라도 뭐 관련 공무원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에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도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 문제를 마저 다 규명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는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면은 괜찮고 특검을 하면 야당 탄압인 건가? 어차피 수사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민주당 문제 관련해서 경찰 수사 미진하다는 것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경찰 수사가 지금 압수수색도 안 하고 미진한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네. 그걸 보고도 그럼 그냥 그 수사력은 경찰에게 맡길 거냐. 그럼 혹시 국민의힘은 특검보다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문제는 경찰이 하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인가. 결국 이 수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더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종합 추가 특검 뭐 저는 큰 규모라든지 긴 기간은 필요 없다. 이미 할 만큼은 어느 정도는 했고 나머지 부분들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통일교 특검 또 민주당 관련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 명분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그러면 근데 소수파 입장에서는 관철을 못 시킬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종합특검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또 역제안을 해서 종합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통일교 특검이나 민주당 관련 특검을 내미는 그런 카드를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통일교 특검, 민주당 특검은 안 되게 만들고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책임 정치인가? 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2차 특검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네. 통과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을 하면서 정말로 긴 기간 동안 특검을 했는데 이제 또 그걸로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그 수가 보입니다. 이제 곧 6월 3일이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요. 이제 선거 기간에 돌입합니다. 이제까지 특검이 계속 아까 유해 발굴 얘기하셨는데 네. 발굴을 할 때 그 지점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유해가 있는 곳만. 없는 곳을 전부 다 파야지 유해가 파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지자체장들까지도 아마 다 할 겁니다. 특검에. 뭐 압수수색하고요.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다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 특검이 어떻게 했냐.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특검은 민주당 편에 선 특검입니다. 특검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 진짜 뭐 이름도 정말 이상합니다. 종합 뭐 이런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특검을 하면서 지방선거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아마 국민의힘 지자체장 나오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다 파헤쳐서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유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검보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연루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겠죠.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했더니 민주당 연루된 그런 통일교 의혹 같은 거 전부 다 싹 빼가지고 지금 공소시효가 다 지나게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다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아니다. 경찰 수사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본인들은 지금 이건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정작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일교 이제 특검이라든지 네. 공천 그 뇌물 사건 이것도 반드시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대 특검하지 못한다. 기다려보자. 수사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이 2차 특검 밀어붙여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은 관철될 텐데 참 국민들이 뭐라고 보실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통일교 특검법 그리고 공천원금 수 의혹 특검법, 쌍특검법 그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에 이어서 민주당의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는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들을 잠재우려는 그런 뭐 정치적인 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쌍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여라라는 의미로 이 단식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당내 불안정한 상황을 뭐 타개하려는 정치적인 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천하람 이제 의원이 이제 하는데 네. 지금 이게 쌍특검이 필요한 것은 아무도 이 살아있는 권력,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이제 어떻게 선거에 나가면서 공천을 받고 돈을 받고 공천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해놓고도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정말로 느려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 증거 인멸 다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석수가 많은데 권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나 아니면 단식으로 저희가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내야 그때서야 이제 여당이 이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네. 조금씩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이런 여당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참 정말 통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우리는 수사하지 말고 너네 다 진짜 유해까지 다 발굴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이게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가지면 정말 야당은 아무도 없겠다. 정말 일당 독재가 가능하겠다.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돌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에 중대한 자기 모순이 있는데 네. 통일교 문제하고 민주당 문제를 특검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근본적인 논리가 경찰 수사에 그냥 맡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경찰이라는 게 비교적 검찰에 비해서도 정권의 입김에 더 휘말리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심지어 검찰도 못 믿으니까 특검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네. 자, 그 문제들은 경찰 수사가 못 믿어서 정권의 하명 수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왜 종합특검은 경찰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정권의 하명 수사가 되는 거라면 경찰 국수본에 맡기면 더 하명 수사가 되겠죠. 네. 특검은 설계하기에 따라서 하명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특검을 지휘하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세상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경찰보다 좀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의 성격에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자기 그걸 걸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논리에 따라서 특검이 구성이 되는 건데 그 자체로도 경찰 수사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있을 수 있거니와 그리고 이 특검의 어떤 임명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윤석열 정권 문제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추천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럼 특검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변협에서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종합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하고 민주당 특검도 하는 거예요. 2026년 새해도 3대 특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변협에서 한 3명 추천해라. 그러면 한 명씩 임명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이나 민주당 관련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예,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관철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어라고 하는 그 흔적만 남기는 것에 불과하다. 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경 서울시의원 오늘도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어떤 엇갈리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뭐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지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빈틈이 너무 많고 또 전격적이거나 빠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불신이 너무 쌓여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특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경찰은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 다 채워서 이번 수사가 경찰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얼마든지 잘 수사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수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대질신문은 결국에 뭐 그 카드를 빨리 꺼낼 수는 없을 것이고 각자를 이제 신문을 하다가 결국에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이상한 부분들 이것들이 취합이 됐을 때 막판 카드로 대질신문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게 김경 의원이 이제 와서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처음엔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직접 줬다 강선우에게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그러니까 자기 보좌진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좌진은 자기 안 받았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 또 가장 문제는 항상 꼬리자르기를 하는데 가장 힘이 없는 나에게 가족 같았던 어떻게 보면 그 강선우 의원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도와줬던 그 보좌관에게 지금 이걸 미룰 일인가. 누가 봐도 사실 뇌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 단수공천, 공천을 못 받을 사람에게 단수공천이 된 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아는 그 상황을 어떻게 자기 보좌관에게 또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가. 이제까지 갑질 의혹으로 보좌관들이 다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보좌관은 가족도 아닌가. 민주당은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대질신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